네, 보신 것처럼 2017년 마지막 날이자 새해를 하루 앞둔 새벽,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외 사건 사고 소식들을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첫날부터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3남매가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연말연시, 다른 것도 아니고 연말연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됐다는 것이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데요. 지난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 광주 도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엄마는 살았습니다만 거기에 있던 5살 남자아이, 또 2살 남자아이, 또 그리고 이제 15개월 된 딸아이 셋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이 좀 경위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놔두고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다가 새벽에 엄마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왔고 들어온 지 몇십 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고 했는데 보통 보면은 아이가 불이 났고 하면은 어떻게든 모성애란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구하려고 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아이들 구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애들 입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애들만 모조리 다 사망을 하고 네. 엄마만 구조됐기 때문에 그 발화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어서 수사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사건 경위가 의심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그 친모의 진술에 지금 오락가락한 상황이고 번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사건과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첫 진술은 라면을 끓이다가 예. 그건 주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라고 하는데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를 감식하다 보면은 첫 지점에 대한 발화 지점은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주방이랑 작은 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두 번째 거는 뭐냐면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가려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그 방의 구조, 그러니까 집의 구조가 참 이분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방은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이라고 하는 것에 불이 났다고 하는 데는 작은 방 문의 바깥이나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고 하면은 과학적으로 불이 올랐을 때의 그 성상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잘 몰라서 진술을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잘못하다고 보는 건데 말하자면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건 뭐냐면 정확히 본인이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거를 술에 의존해서 일종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추정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담배를 피우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것은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살아나왔어요. 예. 말하자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하나라도 안고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불을 이용해서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불을 이용해서 뒤집어 씌웠을 수 있다는 생각도 최악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참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이렇게 이불로 덮어줬다는 것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라고 해서 실화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됐을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방에 들어와서 라면을 끓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두고 그냥 차서 계속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발화 원인을 했더니만 이 주방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내가 술을 취해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담배를 피우고 그냥 급한 마음에 이 이불에다가 이렇게 껐는데 거기에서 불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모성이란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우에 엄마가 죽었지만 그 엄마를 품을 봤더니만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물론 불을 끄는 거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고 예. 한다고 하면은 이 아파트가 그리 큰 아파트도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그 대피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이들을 얼른 깨워서 이 베란다 내지는 아니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그 119에 보통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금 며칠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남편에게 계속 7차례 전화를 했다는 예.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실화인가 아니면은 본인도 좀 전에 그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남편에게 그 SNS로 죽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보내는 걸 봤을 때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아직까지 그 국과수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대해서 실화의 가능성과 방화의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데 본인의 진술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최종적인 감식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실환과 방환과 딱 단정 짓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심증적, 물증적으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인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 진행 중인 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화와 방화 또 처벌받게 되는 범위도 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 지금 2주 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릴까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이불의 방향성, 말하자면 이불 위에 거기에 놓여 있었는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불에 대한 진술을 했을 때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방화 수사라든가 화재 수사를 해봐도 진술하는 것과 이 공간적인 형태의 불의 성상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그럴 것 같지만은 과학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국가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실화라는 것이 비벼 끄거나 아니면은 담배를 놨을 때 불이 확산되는 그 형상과 무엇인가 모아놓고 하는 형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후자 같은 경우는 방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걸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려고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보강적으로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가 담배째를 놨는가에 대한 거를 자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는 이거는 살인죄가 될 수 있는 만일 거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술에 취하는 게 조각난다는 거. 자기가 살아온 건 기억이 나고 예. 아이들이 죽은 건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거짓말 탐지기 수사관이 정교하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일단 감식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실화 내지는 아주 과실이 크기 때문에 중실화 그리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중과실치사를 두고 지금 수사를 중입니다. 그렇지만 예. 여기에 과실이 아니고 고의가 어떻게 보면 방화의 고의가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12월 달에 부부간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육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비관을 해서 이 방화를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없지 않은데요. 예. 만약에 방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실제 사는 주거에다가 방화를 했기 때문에 이른바 그 현주 건조물에 대한 방화가 있고 거기다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예. 더불어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잘 지적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이른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고의까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및 살인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지금 실화죄와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화인지 방화인지 그와 같은 고의와 그 방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그 국과수에서 밝혀서 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도록 정말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준희 양 사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겠지만 뼈 곳곳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골절이 살아있을 때 부러진 건지 숨을 거둔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건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은 건 뭐냐면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산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좀 짧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살아있을 때 만약에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바로 이제 이것을 붙이려고 하는 생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 금간 것이 조금 다릅니다. 형상이 진짜 다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부러졌다고 하면은 그 뼈를 붙이려고 하는 생체 반응이 안 나타나겠죠. 그거를 그 단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제 과학수에서는 그걸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을 때 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이거는 학대치사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말하자면 CPR을 하는 과정에서 부러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인간의 뼈라는 게 앞쪽에 CPR은 앞쪽에 하는 거지 뒤쪽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뒤쪽이 부러졌다는 것도 방향성이
뒤쪽으로 나가면서 부러진 것과 바깥에서 안쪽으로 부러진 것이 타격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바깥에서 안쪽이라고 하는 건 외력이겠죠. 그렇죠? 안에서 바깥이라면 그 친부의 말이 혹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도 사실은 정확히 감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가를 친부가 아는 거, 그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친아버지 또 내연녀 친모에게는 시신유기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일단 적용이 됐는데 만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라서 좀 어떤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시신유기와 그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인데요. 시신유기란 것은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하는 것처럼 사망했는 그 시체를 안매장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시신유기, 그리고 그것 또한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새 외할머니가 같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예. 더불어서 그 과정에서 그 내연녀도 관여됐다라는 지금 점이 밝혀져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태 아닙니까? 더불어서 왜 갑자기 그 위계에 의한 그 공무집행 방해가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날 아이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게 알고 봤더니만 허위 실종 신고였던 예.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속여서 방해했다라는 점으로 해서 예. 지금 그 시신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죽였느냐 아니면 죽은 상태에서 발견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죽은 상태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 되는 것이지만 그 사망의 원인이 죽였다라는 이른바 살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아이에 대한 살인죄가 지금 추가가 되고, 그러면은 그 형량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감식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현재 언론 브리핑을 봤을 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타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해서 이런 이 아빠의 말에 어떤 약간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되는 것이지만 네.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살인죄의 혐의를 밝히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과수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여기에 지금 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게 고준희 양이 친모에게도 학대받은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걸 보건복지부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민간업체에 떠넘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복지부에서도 사실은 재작년이죠. 2016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학대 혐의가 분명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첫째와 둘째 아이가 외할머니 친할머니로 이제 맡겨진 것이 그렇고, 다만 이제 준희 양한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잘못된 걸, 왜냐하면 그 친모가 학대를 했기 때문에, 학대 정황이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보여지는 친부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 비극의 시작이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문제는 좀 더 모니터링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학대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 비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추자도 사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선이 또다시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 7시입니다. 예. 다들 연말 분위기를 즐길 때에 2m가 넘는 남해안에서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 8명 정도가 타고 있었고, 그중에 2명은 실종되고 6명은 이 구명벌이라고 해서 뗏목 같은 데 타고 있다가 여러 구조를 통해서 구조가 되는데, 안타깝게 그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예. 현재에서 2명 같은 경우에 실종이 돼 있습니다만 또 다른 구명복에 그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여전히 생존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지금 구조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생존이나 어떤 그 사망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국민들은 또 아마 특히 그 가족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소식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배상훈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